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현실이 되는 나라, 제가 그곳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TV에서는 매일 범죄 뉴스가 쏟아지고 거리에서는 소매치기나 강도를 당하는 사람들을 자주 보았죠. 아름다운 해변과 카니발 축제로 유명한 도시지만 현실은 그리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태어나 자랐고 사람을 의심하는 법과 스스로 지키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웠습니다. 물건은 절대 손에서 놓지 말고 핸드폰은 가방 가장 깊은 곳에 넣어야 하며 귀중품은 항상 몸 가까이 두어야 하죠.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누군가 순식간에 훔쳐갑니다. 심지어 가족과 친구들조차 조심해라는 말을 인사처럼 건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출장을 가게 됐을 때도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한국이 안전하다는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몇 번 본 적은 있었지만 그저 과장된 홍보 정도로 생각했어요. 세상에 그런 곳이 어딨어? 사람들이 너무 순진하네 라고 비웃기까지 했죠. 경계심을 절대 늦추지 말자. 비행기를 타기 전 제 스스로에게 다시 다짐했습니다. 여기도 위험할 수 있어. 방심하면 안 돼. 한국 도착 첫날 공항에 내리자마자 제 첫인상은 깔끔하고 잘 정돈된 나라였습니다. 인천 도쿄공항은 마치 영화 속에 나오는 미래 도시 같았어요. 공항 안에는 로봇 안내원까지 돌아다니더군요. 공항에서 숙소까지 가는 길에도 아무리 둘러봐도 거리에는 쓰레기 하나 없었습니다. 첫인상은 좋네. 하지만 여전히 조심해야지. 그날 저녁 회사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게 됐습니다. 삼겹살, 소주, 그리고 끊임없이 오가는 건배 제안. 한국의 회식 문화는 상상 이상이더군요. 저도 흥에 겨워 웃으며 즐기다 보니 어느새 밤 11시가 넘어가 있었습니다. 이제 숙소로 돌아가야겠다 싶어 밖으로 나왔는데 세상에 거리가 여전히 밝고 북적이는 거예요. 여러분,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밤 9시만 되어도 거리가 텅 비고 가게들은 철문을 단단히 내리고 문을 닫습니다. 밤에 혼자 거리를 걷는 건 위험천만한 일이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달랐어요. 길마다 사람들이 가득했고 골목 어귀에서는 길거리 음식을 파는 상인들이 여전히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이 생겨서 떡볶이 하나를 사 먹었어요. 매콤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는데 와, 이 밤에도 이렇게 먹을 수 있다니 하고 감탄했죠.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진짜 충격이었어요. 컵라면, 치킨, 디저트, 각종 음료수까지 없는 게 없더군요. 편의점이 아니라 작은 슈퍼마켓 같았습니다. 리우의 편의점은 밤이면 대부분 문을 닫거나 물건이 부족한데 여기는 24시간 운영이 기본인 것처럼 보였어요. 물론 그때까지도 저는 이 모든 게 그냥 문화적인 차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그냥 밤늦게까지 노는 문화인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죠. 편의점에서 나오니 시간이 벌써 자정을 넘겼는데 주변은 여전히 환하게 가로등이 켜져 있었어요. 심지어 공원 앞 벤치에서는 젊은 연인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중년의 남성은 야외 운동기구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여유로워 보이지? 숙소로 가는 골목길로 들어섰을 때 잠시 경계심이 다시 발동했어요. 어두운 곳은 항상 조심해야 해. 하지만 골목에는 가게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늦은 시간에도 택배 기사님이 부지런히 배송 물건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영화 속 안전한 마을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이런 장면이 상상조차 불가능하니까요. 숙소에 도착했을 때도 여전히 혼란스러운 마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여긴 정말 위험한 곳이 아니야?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경계심이 없지? 정말로 안전해서 그런 걸까? 이 작은 의문은 출장 기간 동안 저를 몇 번이나 놀라게 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여러분, 제가 한국에 와서 첫 번째 충격을 받은 건 밤늦은 거리의 밝고 활기찬 분위기였지만 두 번째 충격은 다음날 카페에서 겪은 황당하고 믿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출장 둘째 날 오후 중요한 업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해서 회사 근처 작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한국은 카페 문화가 발달했다고 들었는데 정말이더군요. 카페 곳곳이 깔끔하고 세련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어요. 저는 사람도 적고 조용해 보이는 한적한 동네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커피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사장님은 친절하게 미소를 지으며
아메리카노 한 잔을 건네주셨죠. 작은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보고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고요한 음악이 흐르고 카페 안은 정말 편안했어요. 한창 일에 몰두하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젊은 남자가 갑자기 노트북을 켜둔 채로 일어나더니 화장실로 가는 거예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커피를 사러 잠시 계산대에 가기만 해도 물건이 사라지는 일이 허다합니다. 특히 비싼 전자기기는 순식간에 팔려나가는 게 일상이죠. 저는 반사적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수상한 사람을 찾기 시작했어요. 가게 출입문, 창가 자리, 직원 동선을 빠르게 훑으며 도둑이 언제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긴장했습니다. 뭐야? 저렇게 그냥 두고 간다고? 브라질에서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에요. 노트북 같은 고가의 물건은 손에서 놓는 순간 순식간에 사라지는 게 당연하거든요. 저는 본능적으로 경계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수상한 사람이 있는지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저 남자 진짜 순진하네. 5분만 지나면 물건은 끝장이라고. 그런데 정말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카페에 있는 다른 손님들은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겁니다. 서빙 직원도 노트북을 둔 채 사라진 손님을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더군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태평하다고? 그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라 제가 더 불안해진 겁니다. 그러나 5분, 10분, 15분이 흘러도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믿기지 않았어요. 그 남자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돌아와 노트북 앞에 앉아 작업을 재개하는 겁니다. 그 장면을 목격하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뭐지? 여긴 정말 안전한 곳이야?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광경이었어요. 제 머릿속의 상식이 완전히 깨지는 순간이었죠. 정말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저는 자리에서 멍하니 노트북을 바라보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에서라면 불가능한 일이 눈앞에서 벌어진 거니까요. 카페를 떠나면서도 혼란스러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브라질에서는 1분만 자리를 비워도 물건이 사라지는 게 일상이었는데 한국에선 사람들이 자신의 물건을 저렇게 안심하고 내버려둔다니. 그날 밤 숙소 근처 마트에 들러 간단히 식료품을 사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야간 쇼핑도 자유롭다고 해서 신기한 마음에 직접 가보았어요. 밤 10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밝게 불이 켜진 거리가 익숙해질 법도 한데 여전히 경이로웠습니다. 마트에 들어가 과일과 라면, 음료수 등을 골라 카트에 담았어요. 계산을 마치고 출구로 향하는데 갑자기 가방이 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헉, 내 지갑.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여권,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이 사라진 것 같았거든요. 급히 카트 안과 주머니를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그 순간 공포감이 밀려왔습니다. 큰일 났다. 브라질에서 일어나던 악몽이 여기서도. 땀까지 맺히는 초조함에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찾던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가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Excuse me. 지갑. 깜짝 놀라서 고개를 돌리니 마트 직원이 제 지갑을 들고 전속력으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당신 거 맞죠? 라며 숨을 헐떡이며 웃는 얼굴로 지갑을 내미는데 순간 눈물이 핑 돌 뻔했습니다. 정말 제 지갑을 찾아주신 거예요? 마트 직원은 밝게 웃으며 네, 계산대에 놓고 가신 것 같아서 찾으러 왔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잃어버리면 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건을 주운 사람이 돌려주는 것은 기적이나 다름없으니까요. 다음 날 출장 일정이 끝나고 잠시 여유가 생겨 서울 시내를 돌아보게 됐어요. 서울은 현대적 건물과 전통 건축물이 어우러져 멋진 도시였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다른 장면이 더 인상 깊게 들어왔습니다. 앞사람이 떨어뜨린 교통카드를 주워 건네주는 모습, 편의점 앞에 물건을 쌓아두고 장사하는 모습, 줄을 서서 지하철을 타는 모습, 이 모든 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제야 회식날 밤에 보았던 환한 거리와 여유로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안심하며 웃고 즐기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사람들 간의 신뢰가 일상이었기 때문이죠. 이건 영화 속 세상이 맞아. 이렇게 저는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늘 경계하며 살던 사람에서 한국의 치안과 따뜻한 시민의식에 깊은 감동을 받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출장 마지막 날
서울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향하던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을 무사히 마치게 되어 홀가분한 마음이었습니다. 한동안 낯선 곳에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살았던 제게 한국은 정말 안전하고 편안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서울 지하철은 세계적인 시스템을 자랑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직접 타보니 깔끔한 역시설과 정시 도착하는 열차가 혁신적이었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지하철을 타는 일 자체가 생존 게임 같았거든요.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곳에서 자란 저는 한국 지하철이 신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사건은 그렇게 방심하던 순간에 벌어졌습니다. 지하철역에서 교통카드를 찍으려던 순간 저는 가방 주머니를 뒤지다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교통카드가 보이지 않았던 거죠. 큰일 났다. 이 나라에서 교통카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순간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한국은 분명 안전한 나라였지만 분실물 처리 절차는 전혀 알지 못했던 저는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지갑이나 카드를 잃어버리면 그냥 포기해야 하는 게 당연했거든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바닥을 살피고 티켓 발매기 주변까지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카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다가오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거 찾으시는 거 아니세요? 놀라 고개를 돌리니 중년의 남성이 교통카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있던데 잃어버리신 것 같아서요. 순간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감사 인사를 몇 번이고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더 큰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혹시 이 카드를 등록하셨나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카드 등록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분실물 등록 시스템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아니요, 그런 게 가능한가요? 남성은 친절히 웃으며 저를 영무원 사무실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영무원 사무실에 들어가니 직원이 밝은 미소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상냥한 목소리로 교통카드를 등록하셨나요? 라고 물었죠. 등록하지 않았는데 분실 처리할 수 있나요? 그녀는 단말기 화면을 가리키며 실시간 관리 시스템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등록하지 않으셨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 지하철은 CCTV 시스템이 모든 역에 연결되어 있어요. 분실 신고를 하면 실시간으로 열차 내부와 승강장 영상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영무원의 말에 저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CCTV로 분실물까지 확인해 주신다고요? 그게 정말 가능해요? 네. 심지어 모바일 앱으로 분실 신고도 할 수 있고 열차 탑승 이력까지 조회할 수 있어요. 그녀는 컴퓨터 화면을 몇 번 클릭하더니 제가 타고 내린 지하철 역 기록과 카드 사용 내역을 순식간에 조회해 주었습니다. 보세요. 마지막으로 사용하신 곳이 여기 맞죠? 그 순간 저는 한국의 첨단 기술과 치안 시스템에 깊은 충격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교통관리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망처럼 느껴졌거든요. 영무원은 마지막으로 친절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범죄나 사고가 발생하면 저희는 즉각 출동 시스템으로 연결돼 있어요. 경찰과 지하철 보안팀이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공유받아 위급 상황에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목이 메는 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공공안전 시스템이 부재한 경우가 많아서 범죄에 노출되어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많았거든요. 감사합니다. 한국은 정말 다르군요. 영무원은 웃으며 이건 기본적인 서비스일 뿐이에요. 라고 답했습니다. 분실물 신고 하나로 경찰과 영무원 그리고 시민들의 협력까지 이루어지는 이 체계적인 시스템에 저는 깊은 감탄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기술 발전과 사람들의 배려심이 어우러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임을 그제야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간의 출장은 마치 꿈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경계심과 불신 속에 살아왔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깊은 감동의 시간이었죠. 출국 당일 아침, 거래처 직원인 민수가 공항까지 배웅을 와주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환송을 받으며 한국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제이슨 씨, 한국에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드셨죠? 그의 밝은 미소에 저는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습니다. 네, 정말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요? 어떻게 한국은 이렇게 치안이 좋은 나라가 된 거죠?
사람들은 경계심이 없고 범죄도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던데요.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마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 간의 신뢰일 거예요. 한국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법과 규칙을 잘 따르는 게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거든요. 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잘 지킬 수 있죠? 사람이 많은데도 질서를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요.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남을 배려하라는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니까요.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남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자리 잡은 것 같아요. 민수는 경찰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한국 경찰은 법 집행 속도가 빠르고 기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요. 범죄 신고가 들어오면 112 신고 시스템을 통해 즉각 출동하죠. 즉각 출동이요? 네, 신고자가 위치를 잘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통화 위치 추적이 가능하고 CCTV 데이터를 경찰이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범죄 발생 즉시 경찰이 바로 대응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범죄는 초기 대응 단계에서 진압되죠. 민수는 계속해서 기술적 측면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스마트 시티 시스템을 통해 전국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범죄 예방은 물론 분실물 관리, 교통사고 조사에도 큰 역할을 하죠. 그럼 정말 모든 상황이 실시간으로 감시되는 거군요? 네, 지하철, 공공도로, 대형 쇼핑몰, 학교 주변 등 치안 취약 지역은 CCTV가 24시간 작동하고 있어요. 경찰은 필요할 때마다 영상을 분석하고 범인을 추적할 수 있죠. 그는 지역 사회의 참여도 한국 치안의 큰 비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이웃 간 신뢰가 강한 편이에요. 아파트 커뮤니티나 주민 모임이 활성화돼 있어서 동네마다 자율방범대가 운영되기도 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래서 사람들이 밤에도 산책하고 물건을 두고 자리를 비워도 아무 일이 생기지 않는 거군요. 공항 게이트 앞에 도착하자 민수는 진심 어린 미소로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제이슨 씨, 다음엔 꼭 가족과 함께 한국에 오세요. 더 많은 좋은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은 저에게 세상에 대한 믿음을 되찾게 해준 나라가 되었어요. 언제든 환영합니다. 비행기 안에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지난 일주일간의 여정을 되새겼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치안이 좋은 나라가 아니라 신뢰와 배려가 만들어낸 기적의 땅이구나. 그렇게 비행기가 하늘을 가르며 서울의 야경이 점점 멀어졌지만 제 마음속에 한국은 영원히 빛나는 불빛처럼 남아 있었습니다.